독일 통일 후 과거 청산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과거 청산을 했는데요. 그러한 방식들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사법 처리 경우에 통일 이후 많은 주민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고발 건수가 약 450만 건에 관한 고발이 들어왔고요. 이 들어온 모든 고발 건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추려내어서 직접 수사에 착수된 건수는 7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7만 5천 건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이 중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재판에 넘긴다라고 할 때 기소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소 건수는 1000건에 불과합니다. 즉 7만 5천 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것은 100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0건 중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753건, 약 69%입니다. 나머지 약 31%의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무죄 판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아니면 재판 중에 사망해버리거나 뭐 이런 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건수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 이후에 과거 청산과 관련된 고발 건수가 450만 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된 건수는 753건에 불과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법적 낭비이며 시간적인 비용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가장 엄격한 그런 방식이고요.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 처리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성과를 가져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독일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과거 청산 방식은 동독의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권력 엘리트들을 해임시키는 것입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거대한 관료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계획 경제를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관료들은 주로 공산당원에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약 230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었는데요. 동독 인구가 약 2천만 명이 되니까 약 10%가 조금 넘는 인구가 당원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관료는 그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관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의 대부분이 당원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공산당원의 대다수는 국가 관료로 근무를 했던 것이죠. 서독과 비교하게 되면 동독의 경우에 관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서독은 관료가 인구의 약 7%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동독의 경우에는 12.5%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로 볼 때 동독의 관료는 서독보다 약 2배에 달하는 많은 관료들을 가지고 있었죠. 통일 이후에 서독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료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함께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상당수의 관료들을 해임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 서독 정부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아니라 공산당원에서 관료를 충원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통일 이후에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 결과 많은 동독의 관료들이 해임이 되었는데, 해고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해고, 다른 하나는 특별 해고입니다. 일반 해고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관료가, 혹은 소속 기관이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기관과 통합함으로 해서 자신의 직책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직책이 없어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 해고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정부기관에 근무한 그런 관료들을 해고한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독의 비밀경찰에 해당되는 슈타지에 근무했던 9만 5천 명의 관료가 해고가 되었고요. 또 동독군에서 직업적으로 근무했던 직업군인들이 대다수 해고가 되었는데요. 직업군인들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독군이 통일된 독일군에 편입이 될 때에는 1계급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급 강등을 감수하고라도 잔류한 인원이 11,000명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서독의 관료로 잔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고위직 관료의 경우에는 4년간에 걸친 심사를 했고요. 단순직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재임용 기간 동안 별다른 과거에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통일정부의 직업공무원으로 재충원이 되었습니다. 총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사법처리는 서독 주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이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 주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법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통일 후유증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던 동독 주민들이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직후에는 동독의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특수로 인해서 동독에서는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약 통일 5년이 지난 시점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동독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독 주민들이 구동독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고 동독 권력 엘리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서 총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나오게 되었고요. 1995년, 그러니까 통일되고 5년 만에 동독 주민의 54%가 총사면에 찬성을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일되고 나서 5년 만에 동독 주민들이 이제 과거 청산은 종결하자라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서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동독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독 주민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사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독의 입장에서는 총사면에 대해서 함께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경사이고 어느 나라이든 국가적인 경사를 맞이하게 되면 대사면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명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총사면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법처리 통계 숫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법부에서는 소극적으로 처벌함으로 해서 대다수가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처분을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면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청산 방식은 진상규명입니다. 즉,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널리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로 진상규명 처리 방식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진상규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상규명위원회를 연방의회에 마련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방의회가 만들 수 있는 조사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조사, 다른 하나는 진상조사위원회인데요. 이 두 위원회의 차이는 국정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위원회는 강제적으로 정인을 출두시킬 수가 있는 반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러한 강제 출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과거사에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 위원회의 구성원을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의원을 절반씩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동독 출신이 다수를 점하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 위원회는 공청회라든지 정언이라든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독의 권력 엘리트들이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많은 정언을 했고요. 다수의 학자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과거 청산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동독의 공산 독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동독 의원으로부터 그리고 동독 주민들로 인해서 과연 동독의 잘못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당시 공산 독재에 저항했던 용감한 시민 그리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진상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2차 진상조사위원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진행이 되었고요. 이 두 차례의 진상조사 결과 진상조사에 관한 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비록 진상조사위원회는 1998년도에 끝이 나고요.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후속 사업으로서 앞으로 차세대들에게 과거 동독 독재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동독 독재 청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학술 연구라든지 그리고 박물관, 전시회, 피해자 치유, 그리고 독재에 대한 시민교육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예산 지원이 76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바로 동독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충당해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인권 침해로 인해서 부당한 재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을 취소하고 복권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했는데요. 부당하게 수감이 되었을 경우에 1개월당 약 300유로에 달하는 금전을 제공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정치범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연금 수급자 자격은 6개월 이상 수감을 한 사람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월 300유로를 종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